자,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셀트리온 방송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또 셀트리온 조금 하락을 했네, 그죠? 월요일날 좀 올려주더니, 또 어제는 하락을 시키더니, 오늘은 또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또 끝내 하락을 시켰습니다. 오늘 뭐 장중 내내 하락을 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아무튼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라는 것은 아무튼 서 회장의 간담회 이후에 주가도 물론 하락했지만 수급도 좀 크게 꼬여 있는 지금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셀트리온이 보면은 어쨌든 수급이 좋을 때는 항상 또 단기 고점을 만드는 경우가 있었고, 또 반대로 수급이 안 좋을 때는 그죠, 또 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거의 바닥에는 좀 근접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오늘 꼬인 수급이 어떤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자사주가 그동안에 자사주가 뭐 장중 내내 그동안에 보면은 대부분 매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제 단일가에 걸어 놓은 걸, 그죠? 걸어 놓으면 이제 그게 지수가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들어오면서 체결이 다 됐는데, 오늘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자사주 매수를 좀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2시 한 30분, 그러니까 2시 한 3, 40분, 30분 이후에 뭐 15,000주를 시장가로 끝까지 쏘아서 결국 이제 2만 주 다 체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일 또 어떻게 뭐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사주 매매에 있어서 뭐 한 주, 뭐 5주, 4주 뭐 이런 식의 10주 이상을 안 샀었으니까, 그죠? 근데 오늘은 그것도 2시 반 이후에 공격적인 자사주 시장가 매수가 조금 또 저점을 이제 점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참 힘든 주식은 힘든 주식이에요. 뭐 그동안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이게 힘든 이제 상황, 그러니까 힘든 상황을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주식처럼 막 여기저기 주체들이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예를 든다면 뭐 사실은 이제 이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그죠? 또 그런 케이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딱 두 가지를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린 종목 중에 NC 소프트가 있습니다. NC 소프트. 이제 누구라고 이제 말하지는 않을게요. 하도 이제 그러니까. NC 소프트가 지금 이제 이 주식도 지금 차트를 보면 뭐 참 비참할 정도의 모습이죠. 그죠? 이게 뭐,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게 100만원까지 갔던 주식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이것도 하락을 막 했었잖아요. 이때 셀트가 이제 계속 하락했을 때였으니까. 셀트가 뭐 20만원대 초반 이때였었거든요. 이때 이제 한 70만원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등 뭐, 하여튼 그런, 그때가 70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이 주가가 지금 18만 6천 원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C 소프트가 70만 원이었을 때 셀트리온이 20만 원대, 약간 밑에였을 것 같아요. 제기가 19만 원대인가.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뭐 굳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근데 지금 또 이거 말고 하나는 누구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자, 이 주식도 똑같이 그때 뭐 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 말했던 친구가 말하는 종목이에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봐라. 그런 식의. 그죠? 댓글에다 막 달아놨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제 언제 얼마였냐 하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4만 원, 5만 원대였거든요. 이때 셀트가 18만 원, 19만 원이었으니까. 그죠? 이 주식 좀 봐라. 셀트 그게 주식이냐, 그런 식의 이제. 근데 지금 이 주가가 얼마냐 하면 지금 49,350원이에요. 그죠, 여러분? 셀트는 물론 뭐 40만원대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 그래도 좀 18만원대에 있잖아. 그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 당시에 그렇게 이 주식 봐라. 셀트가 주식이냐, 그랬던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4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은 뭐 이 당시에 주가 하락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많이 있고, NC소프트가 최고의 주식이었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그러면서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죠? 응? 셀트리온 치료제를 어쨌든 안 팔린다는 둥 어쩐둥. 근데 이 주가 지금 백신 잘 팔린데도 왜 이렇게 주가가 지금 49,000원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트리온이 지금 매도를 하더라도 항상 일방적이잖아요. 매수 자체가. 그죠? 그 이제 앞으로 매수가 되는 부분에서는 다방 매도 될 거예요. 셀트의 주가를 딱 누르는 주체가 지금 뭔가요? 검은머리예요.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같은 경우에는 그죠? 검은머리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공매도와 차명계좌였거든요. 그 지금 최근에 차명계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검은머리도 신한창고 쪽, 모간 스탠리든 JP든 다 검은머리 물량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주말에 아무튼 그걸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결국은 신한창고예요. 신한창고. 그죠? 그러니까 셀트를 주가를 올리는 쪽도 신한이고 내리는 쪽도 신한이죠. 그럼 이제 신한이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매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잖아요. 왜?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UBS와 골드만삭스에서 일방적인 매도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매수를 했던 창구가 누구예요? 달러가 들어왔던 창구가 신한하고 모간스탠리였잖아요. 그죠? JP 모건도 좀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거기 부분에서 이제 모간스탠리도 일부 제가 볼 때는 조금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한 창구에서, 그죠? 일방적으로 지금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HSBC나 다른 메리린치나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신한 창구라는 거야. 이거는 셀트의 공매도의 검은머리 몸통이잖아요. 그죠? 그럼 왜 이 짓을 지금 하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근데 이제 때로는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세장이 간담회 이후에 주가가 사실은 하락을 했어. 주가도 급락을 하고 수급도 완전히 꼬였죠. 그죠? 그럼 누가 그 수급을, 주가를 하락을 시키고 꼬이게 했는가가 중요하잖아. 수급의 주체가. 연기금이 그렇게 했습니까? 기관이 했습니까? 거기에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프로그램과 거기에 뭡니까? 그죠? 신한 검은머리 창고에서 그러니까 역외 이놈들이 공격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자, 지난해까지 어느 정도 개인들의 차명계좌의 물량을 거의 대부분 회수를 했다면 올해부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역외 검은머리 물량을 회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설치는 놈들이 바로 신한창고를 비롯해서 일부 JP를 비롯해서 또 일부 공매도 외국계 몸통.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들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아무튼 6월 달에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들이 난리를 치지는 않을 거예요. 여유를 두면서 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이제 공매도가 또 어쨌든 폐지됐어요. 그죠? 근데 셀트리온은 어쨌든 하반기는 환경 자체가 바이오 쪽. 그죠? 환경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보여준 게 바이오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그게 알테오젠이에요. 그죠? 알테오젠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뭐야 그게 알테오젠이? SC 제형이잖아. 말 그대로 기술 플랫폼이야. 그죠? 근데 그 기술 플랫폼이 뭐야? SC 제형이라는 뜻이죠. 그럼 SC 제형이 전 세계에서 어디 풍부하고 많습니까? 그죠? 그 SC 제형의 바이오시밀러를 셀트리온이 개발을 했고 거기에 미국에서는 신약을 개발한 회사가 바로 셀트리온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공매도 애들이 가장 잘 들으십시오. 공매도 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셀트리온에 있어서 실적이에요? 수급이에요? 응? 세장이에요? 공매도가 셀트리온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매도 놈들이 셀트리 공매도 놈들이 바로 대세 상승이에요. 여러분들. 대세 상승장. 지금 대세 상승장이 진행되고 있죠. 그죠? 이거는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제가 여러분들 셀트리온이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좋다 간다 이런 걸 틀린 거는 맞아. 그러나 시장에 대해서 틀린 건 아니었잖아. 대세 상승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 그죠? 하이닉스 하늘을 찌르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 하늘을 찌르고 있고 한미반도체 하늘을 찌르고 있고 알테오젠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이게 대세 상승이야. 바로 뭐예요?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잖아요.
거기에 우리 셀트리온만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공매도 놈들 때문에. 야, 다른 데는 공매도 없냐? 셀트리온 공매도는 10년 동안 셀트의 성장을 막기 위한 공매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그동안에도 계속 막았었나? 아니었죠. 과거에 2017년도든 또 과거에 2020년도든 대세 상승기에 결국은 셀트가 뭡니까? 사상 최고가를 냈어요. 지금 대세 상승기 초기예요. 이제 뭐 2800 갔다가 또 무너지고. 그런데 지금 뭡니까? 사상 최고가를 내고 있는 SK 하이닉스. 근데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 못 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 냈습니까? 그죠? 그래서 셀트가 아직 못 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기아차 사상 최고가.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얘들은 뭐야? 지금 이제 앞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사상 최고를 내겠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내겠어요? LG에너지가 내겠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저희 집안 형님 중에 한 분이 훌륭하신 분이 계시는데 똑똑하신 분이 계신데 2차전지 포스코 그룹을 비롯해서 뭐 에코프로든 이런 부분들을 2027년까지 난 가져가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죠? 왜? 그분들은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죠? 잘 안 바꿔요. 그죠? 뭐 모르지, 이제 그때까지 가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환경이 이제 뭡니까? 만약에 이 연초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3월 달에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셀트리온 바로 탄력 받았어요. 하려고 했었잖아. 그죠? 그게 이제 하나 좀 뭐라 그럴까? 근데 거기에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 게 SC 제형의 알테오젠이었잖아요. 알테오젠 대박 내고 계시잖아, 지금도. 오늘도 이제 우리 VVIP분하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가끔 이제 전화 주시는데. 지금 그분은 딱 세 종목만 보유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셀트리온. 당연히 셀트리온이 최고로 많죠. 그죠? 대주주였었으니까. 50억을 넘길까 말까 하다가 안 넘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죠? 뭐 오늘 강의 듣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기아차 알테오젠 3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개를 조금 더 추가 하나 더 해보실까요? 했더니 지금은 조금 있고 싶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하반기에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알테는 대박이 났죠, 지금. 알테는 몇 프로씩 나지 저도 모르겠어요. 뭐, 제 알기로는 뭐, 5, 6만 대 산 거였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뭐가 이랬으면 저랬으면 해도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맨날 그 말인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죠? 우리가 보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도둑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집에다가 보관을 해놓으면. 그죠? 그럼 그런 보석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은행의 금고에다가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도둑놈이 못 훔쳐가죠. 저는, 제가 우리 VVIP 분도 마찬가지고, 뭐 기타 이런 분들, 셀트리온 저는 지키는 보관을 해드리겠다. 보관을 해드리는 거예요. 누가 못 훔쳐가게, 못 팔아먹게. 왜? 결국 선거가 주시니까. 왜? 받잖아, 알테오젠. 과거에도 받잖아. 누구? 그러니까, 거기서 NC소프트가 한 번 줬다고 하면 저는 아니다, 팔아라고 그러잖아. SK 바이오사이언스 아니다, 셀트보다 못하니까 팔아라고 그랬잖아. 그럼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결과론적으로는 셀트도 빠졌지만 얘는 빠졌으면 얘는 더 초토화 됐잖아요. 제가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다 팔라고 그랬잖아. 지금 어떻게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셀트는 왜 안 팔아? 공매도를 알고 있기에 그런 거예요. 공매도가 풀리면, 떨어지면, 이 새끼들이, 지금 그런 작전을 얘는, 왜? 사실은 저는 솔직하게 제가 심정은, 우리 여기 뭐, 제 방송 청취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야, 당연히 주식을 잘 지키기 위해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저는 팔았으면 좋겠어, 셀트리온. 제발 좀. 왜? 주식은, 어쨌든,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세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외국인들과 기관놈들이
근데 셀트리온은 외국인들과 기관놈들이 많이 지금 못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개인들이 반대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뺏으려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지금은 공매놈들의 끝물이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하반기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항상 강의 끝나고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게 뭡니까? 실적 표잖아요. 물론 그게, 그런데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시장이 대세가 아니면, 그죠?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시장도 강세지만 우리 시장 아직 강세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 왜? 우리는 지금 기관들이 맨날 팔고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기관들이 먼저 사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기관들이 계속 파니까 셀트가 힘이 없는 거야. 그 기관들이 파는 거를 누가 적절하게 활용합니까? 이 검은머리 놈들이, 실한 놈들이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좀 빠지면 어때? 그죠? 그렇다고 내가 팔 거 아니잖아? 내가 바보? 기회비용? 단데 기회비용 아닌 거 가지고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쉬울 것 같아요?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기회비용이라고. 주식을 일반인들이 무슨 기회비용을 따져요. 그렇잖아요? 주식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잘 합니까, 매매를? 자, 오늘 일봉을 보면 제가 처음부터 잔소리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관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량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르고 내리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어차피 올라갈 주식이니까. 내가 물량을 뺏기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저번에 이제 5월 말에 어쨌든 주가가 17만 6천 원까지 내려왔었어. 그죠? 17만 6천 원까지. 이제 오늘 종가가 17만 6천 8백원이야. 참 황당한 놈들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근데 어쨌든 6월 초에는 또 주가가 급등을 해서 또 올렸어. 그거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또 박스권. 그러니까 올해 아무튼 셀트리온은 지금 박스권에, 그죠? 위로 올라가지도 못했지만 반대 밑에 빠지지도 않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삼성바이오 한번 볼게요. 우리가요. 어제 삼성바이오 셀트와 자기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니까 라이벌도 아니면서 무슨 셀트가 삼성이 셀트하고 라이벌입니까? 자, 지금 삼성바이오는요, 그죠? 올 연초에 셀트하고 비슷하겠죠. 한번 튀었다가 얘는 오히려 반대로 연초에 쭉 가다가 지금 어때요? 지금은 이제 오히려 역배열로 좀 들어져 버렸죠. 만약에 물론 이제 뭐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70만 원을 크게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이 주가가 여기서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런 말씀을 드려요. 혹시 삼성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삼성바이오 팔아서 셀트리온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자, 오늘 그래서 쭉 안에 내용을 보면은 오늘도 SK, 어제도 그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 SK 하이닉스 5% 급등이야. 왜? 어제 미국에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누구?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죠? 제가 오전 방송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 SK 하이닉스가 12만 원을 한번 깨야 될 것 같다. 깨고 바로 또 올라오잖아, 이렇게. 그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제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약세예요. 왜? 자동차와 또 바이오가 어제 이제 셀트는 어제 뭐 별로 어제 하락을 했지만 다른 바이오도 어제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대장 주도주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오늘 또 오르고 반대로 바이오는 좀 쉬었죠. 그럼 내일은 또 반도체가 좀 조정받으면, 그죠? 뭐 엔비디아도 뭐 한 이틀은 또 오르겠지 뭐, 그죠? 그럼 내일 자동차 조정받으면 또 바이오가 올라오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시장을 만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4,300억인데 반도체 자동차 매수한 거다. 기관들이 3,000억을 팔았는데 금융투자가 또 약간 또 막판에 또 약간 바뀌었네. 그죠? 연기금, 사모펀드.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이 기관들의 수급이 좋아야지 주가가 가는 거야. 왜? 기관들이 먼저 셀트를 사야 되니까.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지금 연기금이 지금 3일 연속 매도예요. 그죠? 왜? 전체 시장에서 지금 팔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전시장에 팔아도 셀트를 좀 샀었는데. 그죠? 그러나 이제 다른 쪽은 뭐 거의 간망 수준이고, 그죠? 저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반도체 이쪽만. 오늘 이차전지는 오늘도 하락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대장이다. 그 중심에 우리는 있으면 된다. 지난해부터 중심에 있는 종목들을, 그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대장 주식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변함이 없잖아요. 자, 먼저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봐서 볼게요. 미국 시장 생략할게요. 시간이 조금 더 해볼까요? 미국 시장 잠깐만 볼까요? 자, 그만큼 미국이 강하다는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지 않잖아. 그죠? 근데 우리만 지금 계속 기관들, 연기금이 됐든, 프로그램이야 뭐, 그죠? 선물에 따라서. 근데 외국인이 주식을 산다는 것은 결국 뭐야? 선물 쪽도 산다는 거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이 유입이 된다는 뜻이야. 그럼 이제 지금 우리 주식시장을 매도하는 것은 결국 연기금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강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급 쪽을 한번 보면, 자, 오늘도 외국계 쪽이, 저는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죠? 삼성전자의 매도와 셀트의 매도는 다르니까. 외국인이 표현되는 게. 그래서 오늘 외국계가 13만 6천 주, 어제 11만 4천 주가 오늘도 13만 6천 주들 두들겼지만 주가는 많이 빠지지 않았잖아. 그죠? 과거 같으면 이 정도로 때리면, 그죠? 어제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근데 오늘도 사실은 보세요. 금융투자 쪽 프로그램이 계속 나왔었고, 아침부터도. 또 연기금도 오늘 하루 종일 사실은 매도 쪽에 있다가 막판에 더 던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셀트가 지금 3일 연속 매도예요. 응? 연기금도 지금 계속 지난주부터 해서 매도했었고. 근데 이제 금융투자 쪽도 오늘 프로그램 연동 부분에서 28,000주. 그러면 기관들의 매도. 그죠? 그게 이제 검은머리 놈들이 시장창고를 통한 부분에서 공격적으로 매도가, 그죠? 오늘도 뭐 장중에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한이 막 기본이 8,000개씩 던지고 막 18,000개씩 시장가로,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이 호가창을 볼 때 하방에 예를 들어서 막 2만 주, 3만 주 그걸 놓으면 거기까지는 꼭 던집니다. 자정을 시키든 뭐든 하든 간에 이 자식들은. 그러니까 하방의 매수가 많은 거는 주가에는 좋지는 못해요. 반대로 이제 하방의 매수가 조금 부실하면서 상방의 매도 호가에 좀 크게 걸쳐 있으면 그때 주가의 상승은 나름대로, 그죠?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수급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검은머리 놈들이 파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어? 검은머리야. 신한이 파니까 걱정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오늘 거 신한밖에 없잖아. 그죠? 물론 뭐 미래나 이런 쪽은 사고 팔고 자전도도 많이 돌리긴 했지만 삼성도 마찬가지. 그죠? 삼성은 셀트의 몸통이라고 그랬잖아요. KB도 자전 막 돌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셀트는 일방적인 부분에서의 검은머리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시장의 프로그램과 뭐 일부, 그죠? 차명계좌의 자전, 그 부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해결이 안 될까요? 지금 해결이 되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시겠죠? 자, 제가 수급이 꼬인다 표현을 썼는데, 제가 이제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200만 주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셀트의 본격적인 상승 이상이 될 것이다. 근데 200만 주 밑으로 내려오다가 조금, 그러니까 230만 주대에서 신용 잔고가, 그죠? 조금 내려오면서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올라왔었죠. 그다음에 이제 200만 주 약간 깼다가 다시 200만 주 위로 올라가. 지금 오늘 보니까 어제부로 216만 주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일반 개인들의 신용이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의 신용이라고 그랬어요? 기관 앤드 차명계좌 공매도 놈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뭐 또 230만 주를 넘기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뭐 이왕 올라오는 거 조금 더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시점이면 이제, 그죠? 또 주가는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대차 잔고가, 그죠? 뭐 저번에 이제 550만 주대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거의 100만 주가 늘었어요. 오늘은 거의 간망이더라고요. 지금 660만 주예요. 그죠? 660만 주대. 그래서 대차 잔고도 잔뜩 갖다 놓고, 그럼 이거는 뭐냐, 결국은 신용 늘리고 대차 잔고 갖다 놓고, 그죠? 급박하고 있는 거지. 어차피 내년 3월 달까지 공부도 못 해요.
하반기에 이제 미국 금리 뭐 9월달이 됐던 뭐, 아무튼 금리 인하 이제 사인 들어오면 바이오 쪽으로 불 붙습니다. 셀트리온 얘들도 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대세, 그죠?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지금 가장 큰 호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이에요. 그게 셀트가 조금 약간 늦게 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SK 하이닉스보다, 누구보다? 알테오젠보다, 누구보다? 현대기아차보다. 무슨 말 가십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오히려, 그죠? 더 긍정적 수 있죠. 자, 삼성전자 오늘 매수죠. 이게 대세 상승 바이코리아. 근데 오늘 연기금 매도, 기관들 매도, 삼성전자 사고 있잖아요. 기아차 오늘 다시 매수 들어왔습니다. 기아차. 그죠? 오늘 13만 800원이에요. 기아차. 우리 VVIP. 기아차 잘 기억해 놓으세요. 전 회원이 꼭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 매수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자만 따라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손절매 칠 때는 과감하게 치시자고요. 그죠? 좋은 자식 불알 만져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게 단기니까. 자, 셀트를 가지고 있는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존재, 우리의 존재의 노래 좋잖아요. 바로 셀트의 제2의 성장기예요. 그게 바로 짐 펜트라예요. 미국 시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제 좀 변화가 줬던 게, 오늘 자사주가 이제 2만 주 다 체결했죠. 어제, 그제 뭐, 한 주, 두 주, 그죠? 근데 오늘 이거는 2시 반 이후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 거예요. 끝까지 다 쏘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좀 변화가 있다면, 그죠? 또 바닥 확인 이후 다시 상승 구도 돌아서지 않을까. 자, 여러분, 힘들지만, 그죠? 주식 쉽게 돈 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끝까지 아무튼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가 지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